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BMW의 핵심 모델인 BMW X3 풀체인지 출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완전히 새롭게 출시된 X3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BMW X3는 완전히 새로워진 풀체인지 모델로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출시되며 고성능 버전인 M50까지 출시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X3 302,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중 X라인 트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BMW X3 풀체인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일단 인상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앞서 출시된 BMW의 다른 SUV 라인업들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뭔가 상당히 신선해진 느낌입니다. 완전한 정면을 봤을 때는 차가 상당히 커 보이면서도 든든한 느낌을 안겨주는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커다랗게 각 잡힌 키드니 그릴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BMW를 상징하는 키드니 그릴은 M3나 M4 혹은 7 시리즈처럼 그 크기를 엄청나게 키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구형 X3 대비 커진 크기를 가졌고요. 그릴 내부에 패턴이 적용된 것이 상당히 신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L자형 주간 전조 등 두 개를 적용했죠. 이제 BMW가 과거에 갖고 있던 두 개의 동그란 엔젤링 혹은 코로나 링이라 불리던 주간 전조등은 아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X3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키드니 그릴 내부의 다양한 패턴인데요. 이 패턴은 수직선 구조와 대각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에 닫혀있는 평면 안에서 두 가지 구조를 넣었기 때문에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닛에서 시작되어 내려오는 수직선 구조 하나와 보닛의 대각선 라인과 헤드라이트에서 시작되는 사선 구조가 키드니 그릴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해외 영상 중에서 외관 디자인을 직접 담당한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로 의도된 계획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은 후면부와 측면부 그리고 실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보닛 정중앙에 엠블럼을 기준으로 양쪽에 볼륨감이 생겨 상당히 빵빵한 후드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욱 커지고 각진 키드니 그릴과 패턴이 적용된 부분,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훨씬 더 간결하고 얇아지면서 선명해졌습니다. 범퍼 하단 부분도 훨씬 더 매끄럽고 일체감 있게 다듬었죠.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는 매우 성공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X3 302 X라인 트림과 고성능 버전인 M50 트림의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일단 또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키드니 그릴 내부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하단 범퍼는 M 범퍼가 적용이 되어 훨씬 스포티하고 공격적입니다. 이건 M 스포츠를 선택하셔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범퍼 디자인이죠. 그리고 신형 X3 역시나 키드니 그릴에 불이 들어오는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앞서 출시되었던 최신의 BMW 차량들과 같은 특징인데요. 양쪽 두 개의 키드니 그릴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또렷하게 점등되기 때문에 더욱더 멋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야간에 BMW를 보면 BMW 차량들은 확실하게 눈에 띌 것 같아요. 이번엔 신형 X3의 측면부인데요. 보고 계신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운전석 앞쪽 팬더의 충전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풀 체인지된 X3 PHEV의 경우 1회 충전으로 80에서 9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형 530E를 시승했을 때 실제 100km 주행이 가능했던 걸 떠올려 본다면 X3 302 모델도 실제 완충했을 때 국내에서도 9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BMW가 제공하는 플러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휠 디자인은 흠잡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몰딩, 즉 테두리 부분에서는 위쪽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부분은 매트 크롬으로 되어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키드니 그릴 내부의 수직과 대각 구조의 패턴을 사이드 로커 패널 쪽, 즉 사이드 스커트 부분을 보게 되면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디자인 통일성을 만들어 가려는 것 같네요. 이번엔 구형 X3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더 늘씬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보닛 끝부분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트렁크, 루프 끝쪽 라인이 좀 더 확장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에 따라 차가 전체적으로 더 커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요. 구형에서는 사선으로 뚝 떨어지던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성능 버전인 X3 M50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트렁크 공간 부분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차가 더욱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실루엣을 앞서 출시된 BMW의 슈퍼 SUV라고 볼 수 있는 V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XM과 비교해보면 살짝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윈도우 몰딩 라인을 봤을 때도요, XM과 거의 똑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휠하우스 클래딩 부분입니다. 고성능 M50뿐만 아니라요, 기본 X라인 트림까지도 휠하우스에 플라스틱 파츠를 사용하지 않고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아주 매끈하게 마무리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리어 휠하우스도 동일합니다. BMW에서는 이번 X3를 최대한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축후면 역시나 약간 XM 분위기가 나는 듯 하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측면 캐릭터 라인도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구조를 띠고 있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갖추었고, 후면에서도 심플한 디자인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상단에 있던 번호판이 하단으로 내려갔고, 그에 따라 상단 트렁크 패널이 간결하고 매끈해졌다는 부분입니다. 테일램프의 큰 형상은 유사하지만요, 좀 더 간결해졌고 또렷해진 것이 특징이며, 하단 범퍼에서는 노출되는 배기 파이프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PHEV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플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테일램프 내부의 그래픽에서도 키드니 그릴에 적용된 패턴을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화살표 같기도 하고요. 방향성을 가진 테일램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명을 표시하는 폰트의 크기나 302가 붙는 위치도 구형 대비 조금 바뀐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어 잠금을 해제했을 때 바닥에 나타내는 퍼들 램프에서도 키드니 그릴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디자이너가 이 패턴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패턴이 만약 마음에 안 드시는 소비자분들이라면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예전처럼 트렁크 공간이 높아지고 하는 아쉬움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출시된 신형 530e에서도 그랬지만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트렁크 공간을 갖게 된 것이 이점이죠. 2열 시트는 당연히 4대2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고 리클라이닝까지 지원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고성능 버전인 M50인데요. M 범퍼가 적용되어 수평 구조의 X라인과는 또 다른 수직 구조의 범퍼 디자인과 4개의 머플러 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M 스포츠 패키지도 4개의 머플러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M 범퍼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신형 X3의 인테리어인데요. 전체적으로 탑승객을 감싸고 있는 랩 어라운드 구조로 되어 있으며 5 시리즈와 7 시리즈와 다르게 표현된 인터랙션 바의 형태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스티어링 휠은 X라인이기 때문에 기본 2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듀얼 디스플레이가 인테리어의 핵심입니다. 구형 X3의 인테리어와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시작으로 2개의 디스플레이와 히든 타입으로 된 에어벤트, 그리고 토글식으로 컴팩트해진 기어 변속기와 상당히 간소화된 버튼들까지. 시트 디자인은 여태까지의 BMW가 그래왔듯 옆으로 넓고 평평하지만 적당히 몸을 잘 잡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소재에서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시대적 흐름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 이런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의 시트로 나온다면 살짝 애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무선 충전 패드 부분에서 키드니 그릴의 패턴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참 이것저것 다양하게 쓰였죠. 그리고 여전히 iDrive 컨트롤러는 남겨두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없앨 법도 한데 BMW에서는 아직 모든 라인업에서 iDrive를 없애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열 좌석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큰 부족함 없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리클라이닝은 가능하지만 국산 차량들처럼 그 각도에 있어 엄청나게 젖혀지는 건 아니고요. 아주 약간만 각도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의 스케일인데요. 중앙을 가로지르는 빔 구조에 바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나 신형 5 시리즈처럼 썬루프가 개방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BMW에서는 개방되지 않는 썬루프를 자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M50 인테리어입니다. 뭐 시각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M 스티어링 휠이고요. 메탈 페달이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죽 시트가 적용되는 부분이고 M 스포츠 패키지에도 동일하게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죠. 신형 X3의 국내 출시 시기는 현재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쯤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와 메르세데스 벤츠 GLC 풀 체인지와 경쟁하게 되겠죠. 전면부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다들 너무나도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디자인 하나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어느 디자인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뭐 디자인은 철저히 개인의 선호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뭐 후면부 역시나 각자 저마다 다른 개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파워트레인 부분으로 고려해본다면 가솔린, 디젤, PHEV, 순수 전기차, 그리고 고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X3의 선택권이 가장 다양하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또 BMW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제네시스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GV70이 부분 변경되면서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예뻐졌다는 것이죠. 여성 오너분들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테리어에 반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벤츠를 구입했었다면 이제는 제네시스의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져서 그 수요가 GV70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GLC의 인테리어는 예쁘죠. 제네시스와는 또 다른 아름다운 멋을 보여주는 GLC의 인테리어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테리어를 보다가 BMW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로 보면 사실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 구형 X3 대비해서는 엄청 좋아졌는데 경쟁 모델 GV70과 GLC와 비교해보면 여성 오너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신형 X3가 조금 역부족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롭게 출시된 BMW X3 풀 체인지 모델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는데요. 앞서 제가 X2 풀 체인지 시승기와 신형 5 시리즈의 시승기도 업로드 해 놓았으니까요. 아직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께서는 리뷰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